저는 58세 서울에 사는 박정배라고 합니다. 밤늦은 골목, 지친 몸을 이끌고 편의점 앞에 섰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 스쳐 지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이 멈췄습니다. 그 작은 선택이 내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이야기하려 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른쪽 아래에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새벽까지 이어질 듯한 적막한 밤. 회색빛 가로등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58세 박정배는 무거운 택배 상자를 마지막으로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후 끝났다. 밤 11시. 오늘 하루도 이렇게 마무리되었다. 손끝은 트고 갈라져 하얗게 일어났고 등에는 축축한 땀이 배어 있었다. 택배 조끼 안쪽으로 바람이 스며들자 몸에 밴 땀이 식으며 싸늘한 감각이 몰려왔다. 어깨를 한번 돌려봤지만 온몸이 뻐근했다. 내일은 또 몇 시에 나가야 하나. 그는 무거운 걸음으로 편의점으로 향했다. 오래된 나이키 운동화 바닥이 바닥과 마찰하며 작은 마찰음을 냈다. 편의점 문을 밀고 들어가자 형광등 불빛이 눈앞을 환하게 밝혔다. 익숙한 알바생이 계산대에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박 기사님. 오늘도 늦네요. 그러게, 오늘따라 시간이 더 늦었네.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할인 코너를 둘러봤다. 한쪽 구석에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빵이 있었다. 비닐을 살짝 눌러보니 빵은 아직 푹신한 느낌이었다. 이거면 되겠군. 그는 빵과 작은 캔 커피 하나를 집어들고 계산대로 향했다. 지갑에서 1,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며 말했다. 이거 계산할게. 알바생은 무표정하게 바코드를 찍고 영수증을 건넸다. 박정배는 영수증을 받지도 않고 천천히 편의점을 나섰다. 차가운 공기가 그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겨울밤의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다. 그는 편의점 앞 작은 의자에 앉아 빵을 뜯어 먹으려 했다. 그 순간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 쓰레기통을 뒤지는 노숙자였다. 비닐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박정배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 편의점 한쪽에 놓인 쓰레기통 앞. 그곳에서 한 남자가 고개를 숙인 채 무언가를 뒤적거리고 있었다. 그의 옷은 남루했고 머리는 떡진 채 얼굴을 덮고 있었다. 무릎이 닳아 구멍이 난 바지, 때가 낀 손등이 보였다. 그는 쓰레기통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어디선가 먹다 버려진 삼각김밥 봉지를 꺼냈다. 비닐을 뜯어보려 했지만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다. 어휴, 저런 사람들 때문에 동네가 지저분해. 멀리서 지나가던 여자가 손가락질하며 투덜거렸다. 아유, 거지 냄새 나겠다. 얼른 가자. 그 옆을 지나던 남자가 콧방귀를 뀌며 가버렸다. 다른 사람들도 그를 힐끗 보고는 멀찍이 돌아 걸어갔다. 노숙자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려는 듯 더 움츠러들었다. 그러나 배고픔이 더 급했던 걸까? 그는 결국 삼각김밥의 비닐을 손톱으로 뜯어내고 남은 한 조각을 입으로 가져갔다. 그 모습을 본 박정배는 입안에 넣으려던 빵 조각을 멈칫했다. 그는 자신이 들고 있던 빵을 내려다보았다. 고작 1,000원짜리 할인빵이었다. 하지만 지금 저 남자에게는 엄청난 한 끼일지도 몰랐다. 박정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걸어갔다.
노숙자는 인기척을 느끼고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다. 깊게 팬 눈가에는 불안함이 스쳐갔다. 이거라도 드세요. 그는 자신이 들고 있던 빵을 내밀었다. 노숙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탁한 눈동자로 박정배를 바라보았다. 손을 조심스레 내밀었다가 다시 멈칫했다. 괜찮아요. 드세요. 박정배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러자 노숙자는 떨리는 손으로 빵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처음에는 망설이는 듯 했지만 곧바로 빵을 찢어 입에 넣었다. 그는 거의 숨도 쉬지 않고 허겁지겁 씹기 시작했다. 입술 끝이 약간 떨리고 있었다. 뜨거운 국물도 없이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그는 빵을 씹고 또 씹었다. 박정배는 그런 그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노숙자는 한참 후 먹던 빵 조각을 삼키고 나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감사합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작고 쉰 듯 거칠었다. 박정배는 말없이 캔 커피를 손에 쥐어주었다. 노숙자는 다시 한번 놀란 눈으로 박정배를 바라보았다. 이윽고 노숙자는 캔 커피를 양손으로 꼭 감싸쥐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따뜻함을 겨우 찾아낸 사람처럼. 그 순간 거리 위에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한 조각 남은 빵을 손에 꼭 쥐고 있던 노숙자 남자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박정배는 그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노숙자의 어깨는 비쩍 말라 있었고 흰머리가 듬성듬성 섞인 머리칼은 제멋대로 뻗쳐 있었다. 그는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 중얼거렸다. 내가 한때 잘 나갔었어. 쉰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 안에는 지나간 시간을 향한 아련함과 쓰라림이 묻어 있었다. 박정배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남자는 몇 번 입술을 축였다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난 여기 앉아 있지 않았어. 이 근처에서 제일 높은 빌딩 저기 보이지? 그 건물 18층이 내 사무실이었어.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멀리 반짝이는 고층 빌딩을 가리켰다. 김정식, 45세. 한때 게임 업계에서 알아주는 CEO. 그가 만든 게임은 한때 국내 게임 시장에서 대박을 쳤다. 출시 하루 만에 매출 10억, 1년 만에 누적 다운로드 2천만. 게임 업계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고 투자자들이 그를 찾아왔고 대기업들이 협업을 제안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는 자신이 더 높이 올라갈 거라 믿었다. 하지만 그 욕심이 화를 불렀다. 새로운 프로젝트에 모든 걸 걸었다. 하지만 그게 독이 될 줄은 몰랐다. 투자가 실패했고 직원들이 떠났어. 나는 빚더미에 앉았고 회사도 사람들도 다 나를 버렸지. 그의 목소리는 공허했다. 박정배는 가만히 듣고 있었다. 나한테도 집이 있었어. 가족도 있었고 친구도 있었고. 하지만 망하고 나니까 다 떠났지. 아무도 손 내밀어 주지 않더라. 김정식은 쓴웃음을 지었다. 길거리에서 자는 게 처음에는 미치는 줄 알았어. 찬바닥이랑 쥐가 돌아다니는 소리랑 사람들이 날 쓰레기처럼 보는 눈빛이. 그는 떨리는 손으로 빵 한 조각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리고 지금 내가 여기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네. 박정배는 아무 말 없이 멀리 빌딩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김정식이 말하는 망한 인생. 그건 어쩌면 자신도 비슷했다. 난 원래 건설 일을 했었지.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지금은 택배를 하지만 한때는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했었어. 작은 빌딩을 세우고 길을 닦고 사람들이 오갈 다리를 만들었다. 그 손으로 수많은 건물을 세웠다. 하지만 사업이 망하고 사기까지 당했다. 빚을 갚기 위해 남은 건 집 한 채뿐. 그리고 늦은 나이에 다시 몸을 써야만 했다. 난 다 정리하고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택배를 시작했어. 처음엔 죽는 줄 알았지. 여름엔 더워서 숨이 막혔고 겨울엔 새벽부터 얼음장 같은 길 위를 달려야 했다. 하루 종일 상자를 나르다. 허리를 삐끗한 적도 있었고 비 오는 날 폭우 속에서 배달을 했던 기억도 있었다. 세상은 원래 그렇게 쉬운 곳이 아니야.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난 내가 부럽다. 김정식이 갑자기 말했다. 박정배는 고개를 갸웃했다. 부럽다고? 그래. 난 한순간에 바닥을 쳤지만 넌 여전히 버티고 있잖아. 박정배는 아무 말 없이 손에 든 캔 커피를 열어 한 모금 마셨다. 버티는 게 대단한 거야? 대단하지. 난 못했거든. 김정식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넌 원망 안 해? 박정배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어둠이 짙어진 밤, 별 하나 없는 하늘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는 아주 천천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원망해서 뭐 하겠어. 원망한다고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그냥 하루하루 살아야지. 김정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 김정식은 편의점 근처에서 가끔 박정배를 마주쳤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은 싸늘했다. 아직도 저기 있네.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누군가는 경멸했고 누군가는 피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김정식은 움츠러들었다. 그는 작게 중얼거렸다. 그래, 결국 난 아무것도 아니지. 하지만 그를 향해 다가오는 한 사람, 여전히 묵묵히 다가오는 한 사람. 택배기사 박정배. 그는 김정식의 옆에 아무렇지도 않게 서서 작은 빵 하나를 내밀었다. 나도 힘든데 너한테 뭐라도 해줄 수 있어서 다행이야. 그 작은 한마디가 김정식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한때 그를 향해 손을 내밀었던 사람들은 모두 떠났었다. 하지만 이 남자는 자신이 가진 것이 많지 않으면서도 거듭 손을 내밀었다. 김정식은 그 빵을 받아들며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 사람은 다르네. 그리고 그 작은 빵 한 조각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운명의 시작이 될 거라고는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그날 이후 김정식은 여전히 거리를 전전했다. 쓰레기통을 뒤지고 비 오는 날에는 건물 처마 밑에서 몸을 웅크렸다. 하지만 박정배가 건넨 빵 한 조각은 그의 마음 한구석을 묘하게 건드렸다. 그래, 다시 시작해볼까? 그는 무너진 자신을 추스르며 그동안 내팽개쳤던 스마트폰을 다시 켰다. 오랜만에 접속한 메일함. 수백 개의 스팸 메일 사이에서 그의 눈을 단번에 사로잡은 제목이 있었다. 미국 시장에서 게임이 유행 중입니다. 일본 시장까지 게임 트렌드를 장악했어요.
투자자들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김정식의 심장이 거칠게 뛰었다. 손가락이 떨리며 화면을 넘겼다. 그가 망하기 직전 개발했던 게임이 해외에서 터지고 있었다. 몇몇 글로벌 유튜버들이 그의 게임을 플레이하는 영상이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었다. 이거 뭐야? 눈을 의심했다. 하지만 현실이었다. 앱스토어 순위 1위, 누적 다운로드 1억 돌파, 게임 스트리밍 방송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었다. 그의 손끝이 덜덜 떨렸다. 3년 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게임, 망해버린 줄 알았던 그 게임이 전 세계에서 열광적인 반응을 얻고 있었다. 그리고 수익 1조 원 돌파. 김정식은 거리에 주저앉았다.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하지만 그의 온몸에서는 땀이 흘렀다. 눈물이 핑 돌았다. 손을 입으로 가져갔다. 이게 진짜 되는 건가? 그 순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었다. 몇 달 후, 한 남자가 택배 물류센터 앞에 서 있었다. 정갈한 검은색 수트, 빛나는 가죽 구두,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 김정식이었다. 3년 전 세상에서 버려졌던 남자. 그가 다시 돌아왔다. 하지만 그는 잊지 않았다. 그날 밤 그에게 빵을 건넨 한 남자를. 택배 물류센터 밤 9시. 박정배는 오늘도 무거운 상자를 트럭에 싣고 있었다. 하루 종일 뛰어다닌 탓에 목덜미는 땀으로 흥건했다. 그때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 박정배 씨. 박정배는 고개를 들었다. 낯선 듯 익숙한 얼굴. 그때 빵 하나 건넨 거 기억하시나요? 순간 그의 손이 굳었다. 눈을 가늘게 떴다. 김정식 씨? 목소리가 떨렸다. 이 남자는 몇 달 전 편의점 앞에서 빵을 건네줬던 그 노숙자였다. 하지만 지금 그는 노숙자가 아니었다. 김정식은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박정배는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말이 안 나왔다. 대체 어떻게? 김정식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박정배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그때 그 빵 한 조각이 내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김정식은 검은색 서류 가방을 열었다. 그리고 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다. 박정배에게 건넸다. 이건 감사의 표시입니다. 그날 당신이 나를 기억해 준 것에 대한. 박정배는 봉투를 열어보았다. 안에는 거액의 수표가 있었다. 그는 깜짝 놀라며 김정식을 바라보았다. 이건 너무 큽니다. 전 그냥 빵 하나 드렸을 뿐이에요. 김정식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도 길바닥에서 버려진 사람이었을 겁니다. 박정배는 손에 들린 봉투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마음이 복잡해졌다. 이 돈이면 그도 이제 힘든 일을 그만둘 수 있을지도 모른다. 집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다시 김정식을 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보다 더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김정식의 눈이 커졌다. 이 돈 무료급식소에 기부하겠습니다. 김정식은 아무 말 없이 박정배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때 김정식은 확신했다. 이 남자는 그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 사람이었다. 김정식은 여전히 박정배를 바라보고 있었다. 자신이 건넨 거액의 보상을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기부하겠다고 말하는 사람.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피식 웃으며 말했다. 이야,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요. 박정배는 쑥스럽다는 듯 손을 흔들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하지만 김정식은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다. 박 기사님, 진짜 영웅은 그런 걸 당연하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제가 한 가지 제안해도 될까요? 박정배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김정식의 손을 바라보았다. 저희 게임 회사의 광고 모델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박정배의 눈이 커졌다. 네. 김정식은 웃으며 말했다. 이런 이야기는 많은 사람이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진짜 영웅이 누구인지. 몇 주 후, 한 광고 촬영장. 박정배는 낯선 조명과 카메라 앞에서 어색하게 서 있었다. 그는 택배 조끼 위에 게임 회사의 로고가 찍힌 옷을 걸치고 양손을 어색하게 흔들었다. 김정식이 뒤에서 웃으며 말했다.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그때처럼 빵 하나 건넬 때처럼 하면 됩니다. 박정배는 헛웃음을 지었다. 그게 더 어렵네요. 촬영이 시작되었다. 기적은 작은 친절에서 시작됩니다. 카메라 앞에서 박정배가 빵을 내미는 장면이 촬영되었다. 그 순간 그날 밤 편의점 앞에서의 기억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갔다.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커졌나? 뉴스 기사가 났다. 택배 기사의 작은 친절, 1조 원의 기적을 만들다. 한아침 뉴스 프로그램 스튜디오에서 사회자가 활짝 웃으며 말했다. 오늘의 특별한 손님을 소개합니다. 한 사람의 작은 친절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준 분이죠. 바로 박정배 씨입니다. 카메라가 돌자 박정배는 쑥스러운 듯 손을 흔들었다. SNS 실시간 반응 폭발적이었다. 택배 기사의 기적, 작은 친절이 만든 기적, 이 시대의 진짜 영웅. SNS에서는 박정배의 이야기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이분이 진짜 영웅이지. 세상에 그냥 빵 하나 준 거였는데 인생 역전이네. 이 광고 보고 울컥했다. 나도 작은 선행 해봐야겠다. 저녁 8시 택배 물류센터에서 박정배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다. 택배 상자를 옮기고 배송지 확인을 하며 분주히 움직였다. 그때 어느새 다가온 한 젊은 직원이 어색하게 머리를 긁적였다. 저 선배님, 사진 한 장만 찍어도 될까요? 박정배는 당황하며 말했다. 사진? 네. 저희 아버지도 택배 일을 하세요. 선배님이 우리 아버지랑 똑같다고 하셔서. 아니, 그냥 존경스럽습니다. 박정배는 머리를 긁적이며 웃었다. 아이 참, 나 그냥 일하는 아저씨인데. 하지만 그는 그 젊은 직원과 함께 사진을 찍어주었다. 그의 작은 친절 하나가 이제는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몰랐다. 이 사진 한 장이 또 한 번 세상을 뜨겁게 만들 거라는 걸. 택배회사 본사 회의실에서 회의가 한창 중이다. 우리도 박정배 씨를 광고 모델로 쓰는 게 어떻겠습니까? 택배회사의 마케팅 팀장이 말했다.
CEO가 손을 턱에 괴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박정배 씨 같은 사람이야말로 우리 회사가 강조해야 할 이미지 아니겠어? 그렇게 박정배는 게임 회사뿐만 아니라 택배 회사의 광고 모델로도 기용되었다. 택배는 정성을 나르는 일입니다. 택배기사 박정배, 그가 보여준 작은 친절처럼 전국 택배 트럭에 걸린 새로운 광고의 문구였다. 그의 얼굴이 택배 트럭 곳곳에 걸렸다. 택배 기사들이 그걸 보며 말했다. 야, 저거 박 기사님 아니야? 와, 이제 연예인 다 됐네. 박정배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허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뭔 연예인이야. 난 그냥 일하는 사람일 뿐이야.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가 하는 말 한마디, 그가 보인 작은 친절 하나가 이미 세상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다는 걸. 광고가 나간 뒤 박정배의 삶은 크게 바뀌었다. 그를 모델로 한 게임 광고가 방송되었고 택배 회사에서도 광고를 제안했다. 진짜 영웅은 지금도 묵묵히 달리고 있다. 그의 이야기는 연일 화제가 되었고 SNS에는 그의 선행을 본받자는 이야기들이 넘쳐났다. 택배기사의 기적, 작은 선행 큰 기적. 이 모든 변화 속에서도 박정배는 여전히 묵묵히 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그는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했다. 그날 김정식이 다시 그를 찾아왔다. 손에는 작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이건 뭐죠? 박정배가 묻자 김정식은 조용히 봉투를 열어보였다. 제 게임 회사의 지분 일부입니다. 박정배는 놀랐다. 아니, 이건 너무 큽니다. 난 그냥 빵 하나 드렸을 뿐인데. 김정식은 웃었다. 아닙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이제는 제가 보답할 차례입니다. 박정배는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한때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하루 14시간씩 일했던 자신. 이제는 이 돈으로 남은 생을 편하게 살 수도 있었다. 그는 깊이 고민했다. 이제 그만 쉬어도 되는 걸까? 하지만 그는 단순히 편하게 살기 위해 일했던 게 아니었다. 그는 천천히 봉투를 닫고 김정식을 바라보았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난 예전처럼 살진 않을 겁니다. 김정식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게 무슨 뜻이죠? 박정배는 웃으며 말했다. 이제는 좀 덜 일하면서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네요. 그는 받은 돈의 대부분을 무료급식소와 복지단체에 기부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는 자신의 삶도 조금은 바꾸기로 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해보기로 했다. 오랜만에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편하게 여행도 다녀왔다. 그리고 택배 일을 완전히 그만두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직접 배달보다는 후배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기로 했다. 어느 날 박정배는 오랜만에 편의점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날 밤 노숙자에게 빵을 건넸던 그 자리. 잠시 걸음을 멈춰 그곳을 바라보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바빴고 누군가는 무심하게 쓰레기통 옆을 지나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편의점 문 앞에서 누군가 작은 봉지를 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건네고 있었다. 박정배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사람을 돕는 일이 어렵다고? 그는 가만히 중얼거렸다. 아니, 빵 한 조각이면 충분해. 그날 편의점 앞에서 건넨 작은 선행이
그의 인생을, 그리고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박정배는 다시 걸음을 옮기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세상은 생각보다 따뜻한 곳일지도 몰라.